5개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붓다법에 담마법에 쌍가법에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로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성모와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짜짜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3월 3일 첫째 주 위료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따니까야 스치는 쌍따니까야 1권 15번경 스치는 소리경 2번 구절입니다. 정오에 이르자 새들마저 조용히 쉬고 있는데 정오에 이르자 새들마저 조용히 쉬고 있는데 광활한 숲 스치는 소리가 있어 광활한 숲 스치는 소리가 있어 저에게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저에게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정오에 이르자 새들마저 조용히 쉬고 있는데 광활한 숲 스치는 소리가 있어 저에게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정오에 이르자 새들마저 조용히 쉬고 있는데 광활한 숲 스치는 소리가 있어 저에게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네, 편안히 드세요. 인도는 열대지방이거든요. 난 12시 혹서기 때는요, 말도 못하게 더워요. 그때는 새도 안 날아가요. 하도 더워서요. 그때 숲속에 앉아 있는데 바람 부는 소리에 낙이 나뭇잎이 부딪히기만 해도 괜히 쌈짓해진다는 겁니다. 뭐 나이 먹어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 산에서 살 때는 있잖아요. 어른들이 다 나가고 혼자 저를 지킬 때가 있거든요. 밤은 덥다고 치더라도 낮에도 괜히 너무 조용하다 보면 이 부는 바람 소리도 소름 쫙끼고 으뜩 쏠 때 있잖아요. 집에서도 갑자기 혼자 있는데 소름이 쫙 끼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한답니다.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 조용하면 두렵고 외로워요. 근데 수행자에게는 오히려 그때가 제일 즐겁고 기쁘답니다. 그러니까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제일 좋답니다. 간혹 이제 불자들이 저한테 묻는답니다. 스님 그 절에 아주 혼자 계시면 외롭고 뭐 어쩌고 물어보거든요. 더 좋아요, 혼자 있는 게. 어떻게 혼자 있으면 어때요? 저 혼자서 잘 놀거든요. 혼자서 잘 노는 건 좋답니다. 길든 짧든 여행을 다녀왔으면은 여행 갈 때 싸워준 가방을 다 풀어서 정리를 해요. 너무 피곤하면 갔다 와서 바로 못 풀고 한 2, 3일 지나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갔다 온 여행 가방을 그냥 그대로 놨다가 다음 여행 갈 때 그대로 들고 가는 사람은 없답니다.
일단 다 풀어야 돼요. 풀지 않고 그 가방 또 꾸는 사람 없잖아요. 여자들이 어디 나갈 때는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게 많아요. 내가 오늘 나갈 때 이것저것 주섬주섬 넣고 갔다 와가지고 다음 날 때 그대로 메고 나가요. 아니면 또 가야 할 장소나 환경에 따라서 가방을 한번 풀었다가 넣었다 뺐다를 해요. 좀 다르잖아요. 시장 갈 때는 돈지갑만 들고 나갈 수가 있지만 좀 점잖은 자리 갈 때는 혹시 모르니까 화장품도 2개 챙기고 거울도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그래 갔다 와서 그 가방 또 그대로 들고 시장은 안 가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다만 아무튼 이렇게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가방을 쌌다가 풀었다 쌌다가 풀었다를 반복을 해요. 인생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요 자신의 삶의 가방을 자주자주 풀어봐야 돼요. 가방 속에 담겼을 때는 되게 소중하지만 가방을 풀고 나면은 별로 소중하지 않는 게 많답니다. 여행을 가서는 충동 구매도 하고 또 저거 선물로 사줄까 해서 막 가방에다 싸서 넣었는데 막상 가서 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괜찮아서 거기서는 괜찮아서 사왔는데 여기서 풀어보니까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건 내가 누구 주려고 사가지고 온 선물인데 거기서는 그냥 좋아 보였어요. 근데 가방을 풀고 나서 보니까 이거 줄까 말까 망설 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평생 없잖아요. 1살짜리도 평생이고 2살도 평생이고 3살도 평생이랍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역사니까요. 삶의 역사 속에서 자신이 가져온 추억이라고 하는 가방은요, 풀지 않으면 다 소중하게 좀 느껴져요. 근데 풀어놓고 보면은 사실 소중한 거 없답니다. 다 거추장스럽고 버려야 할 것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삶의 여행 가방은 자주자주 풀수록 행복해진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래가지고서요, 집에 있는 짐을 최대한 줄이고 그냥 꼭 필요한 거 몇 가지 외에는 놓지 말자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또 자신의 생활 환경 자체를 좀 간단하게 해놓고 살고 대신 나의 취미 생활도 즐기고 삶의 여유를 갖자 그래요. 즉 비오는 공간만큼 내 생활의 여유를 갖고 삶의 좀 질을 높이자.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젊은 집에 가보면 딱 필요한 뭐 침대, 세탁기, 그런 거 외에는 보통 가정집에 있는 뭐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을 싹싹싹 정리를 하고 그냥 간단히 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싹싹싹싹 비워놓고 간단하게 살면은 일단 삶의 방식이 간편해져요. 그 다음에 과소비도 줄어들어요. 사실 인간이 살다 보면 늘어나는 건 살림살이고 줄어드는 건 돈이라고 그러네요. 저는 젊었을 때 하도 이절저절 떠돌아 살았기 때문에 이사갈 것을 생각하면은 짐이 최대한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양발 3켤레, 속옷 3벌, 그 다음에 겉에 입는 옷, 가사장삼, 그리고 꼭 필요한 필기도구가 전부 다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책은 늘어나더라고요. 이거 줄인다고 하는데도 옮길 때마다 늘어나는 책밖에 없어요. 여기 와서는 책을 엄청 줄였거든요.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 제 책을 다 풀어놓고 입었더니 꽉 찼어요.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책 몇 개 골라내고 나머지는 다 도서관에 기증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또 늘어나요.
자, 미니멀 생활을 하게 되면은 삶은 간소해져요. 간소해지는 것만큼 과소비도 줄어들고 삶의 여유가 있어요. 필요 없는 부분에 소비가 줄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취미 생활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을 해서도요, 취미 생활을 한다고 너 버는 것, 나 버는 것 중에서 둘이 일정 부분 생활비로 내놓고 나머지는 내 버는 건 내 생활에 취미 생활을 쓰고 요즘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뭐 젊어서 그렇게 사는 거 즐겁고 행복하죠. 여행도 다니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해요. 우리 둘이 번 돈에서 우리 집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니까 너 50만 원, 나 50만 원 둘이 반땅 해가지고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각자 어떻게 쓰든 관여하지 말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해요. 30년 후에도 이 청춘이 될까? 언제나 젊을 것 같아요? 아프지 않고 언제나 젊을 것 같냐고요. 취미생활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가생활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개념은 없고요. 지금 당장 난 내가 좋아해. 그래서 나는 등산을 갈 거야. 동호회. 그래 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 갈 거야. 그래 그럼 당신은 등산 가. 난 친구들하고 호캉스를 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자전거 동호회 들었어. 난 그거 탈 거야. 전 그래가지고 한번 그 시골전에 사는데 그 앞에 막 자전거 몇십 대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길가 앞에 우리 불자가 하는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에까지 우편물이 안 오기 때문에 꼭 거기다 맡기고 가요. 그럼 이제 심심하면은 운동삼아 내려와서 우편물 수거해 가거든요. 그래 가면 이제 불자님이 때가 돼서 가면은 스님 공양하고 가세요 그러거든요. 사실 밥 먹으러 갈 때도 있지만 이게 비밀인데 근데 불자도 알아요. 스님이 오늘 절에 입맛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 오셨구나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계속 바깥을 쳐다봐요. 밥이나 먹지 왜 이렇게 불안해서 바깥을 쳐다볼까 했더니 자전거 본답니다. 물어봤어요. 저 자전거 얼마나 그랬더니 막 비싼 거는 뭐 2, 3천만 원짜리 있다고 그러네요. 아, 밥 먹으면서 쳐다볼 만도 하구나. 그래 훔쳐간답니다. 식당 안으로 못 들고 들어오니까. 그래 속으로는 그렇게 불안하면은 밥을 들고 나가서 자전거를 끼고 먹지. 과연 그렇게 나오면 혼자는 못 나오니까 떼거리로 나오잖아요. 회비 내가지고. 글쎄요. 그 가족들은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요. 간단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또 이렇게 불필요한 과소비를 억제한다는 참 좋답니다. 삶의 여유를 가지고 정말 낭만을 즐기고 좋아요. 삶의 여유를 가지고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참 좋답니다. 그거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데다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돈을 쏟아붓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속에는 너무 내 것만 찾다 보면은 상대에 대한 배려는 없답니다. 인간은 손잡고 같이 살다 보면은 서로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100% 만족업 이 세상 없답니다. 나를 낳아준 내 부모와 내 배 아프고 나온 내 자식도 100% 안 맞는데 하물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달라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하고 100% 맞길 바래요. 그러면서 너 즐길 건 너 즐기고 나 즐길 건 나 즐기고 돈은 반반씩 내자. 그럼 결혼 뭐하러 했대?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한다면 그 말 꼭 해준답니다. 손잡고 같이 가는 거지
결혼식장에서만 손잡고 결혼식장 나가고 나서는 네 손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든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은 아이들을 낳을 거예요? 물어봐요. 당장 둘이 지금 즐겁게 사는 거니까 우리가 자식 필요 없어. 우리 둘만 즐거우면 행복하게 둘이서 그래서 젊음을 즐기고 여가 생활을 하고 그 딩크족이라 그런다네요. 자식 안 낳고 둘이 그냥 오분도생분 사는 거. 그런 데 있잖아요.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그 다음은요. 인간의 순리라는 것은 스님들 빼놓고 순리는 지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혼할 바에는 빨리 하라 그러고 결혼됐으면은 뭐 선천적으로 뭐 유전병이 있다거나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도 좀 빨리 낳으라 그래요. 빨리 키워가지고 자유만생은 낫지. 다 늙어서요. 정말 환갑돼가지고 학부형 그 좀 초등학교 전 앞에 가거나 유치원 앞에 가면은 저 엄마들 그 나오잖아요. 마주고 나고 저 유치원 유심히 쳐다봐요. 그러면 다른 스님들 뭘 그렇게 유심히 보냐 그러거든요. 보게 되면은 저 나이에 지금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면 저 아이가 한참 돈을 쓸 고등학교 대학 갈 때면 저분들 나이가 얼추 환갑 가까이 될 텐데 그때는 삶이 어떻게 될까? 저 혼자서 이렇게 오지랖 넓게 생각해 본답니다. 곧 환갑이거든요. 세월 빨리 굴러가요. 33, 4세 애를 낳아요. 그러면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은요, 19이잖아요. 그 환갑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줄이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불편한 일에 쓰던 에너지도 줄이고 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여가 활동도 하고 어떤 목적도 있으면 참 좋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작게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큰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또 그 큰 만족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무조건 집안 살림 줄이는 게 중요하지 않는데 요즘은 집안 살림을 줄이는 데다 집중을 해요. 줄이는 것만큼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줄이는 것만큼 내 삶의 만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줄이는 것만큼 내 마음이 풍요롭고 남에 대해서 배려를 할 줄 알고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많은 여유를 두는 삶의 방식이 이 미니멀 라이프인데 요즘은 살림살이만 줄이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라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 불자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불자들은 자주 자기가 살아온 평생이라고 하는 그 삶의 가방을 열고 자주 비워야 된답니다. 비우지 않으면 이 속에 남는 것은 원망, 화남, 슬픔 그런 것밖에 안 남아요. 기쁨은 얼마 안 된답니다. 지나간 세월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지난 세월에 무엇을 했든 시간이 흐르면 그건 다 추억으로 남아요. 추억은 다들 화장을 하고 나온답니다. 아름답게. 어떻게? 나 유리하게. 그래서 내가 불리하고 내가 조금 거창스러운 건 기억 안 해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내게 조금이라도 좀 한 것들은 다들 포장을 하고 예쁘게 화장시켜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저장하려고 그래요. 그 아름다운 기억 속에서 포장을 벗기고 화장을 지우면 슬픔, 화남, 괴로움 그것밖에 없답니다. 불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행을 즐기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취미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불자들에게 중요한 건 아니랍니다. 살림살이를 줄이고, 즉 과소비를 줄이고 또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집안의 공간도 늘리는 걸 가지고서 나는 취미 활동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뭐 등등등 하는 것이 미니멀이 아니라, 불자들에게 있어서 미니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던 화남, 슬픔, 괴로움 같은 것들을 비우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 사랑, 여유, 배려, 환희를 집어넣는 것을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래요. 수행을 하는 것은 내 마음 가방 속에 꽉 차 있던, 내 마음 속에는 괴로움, 아픔, 슬픔, 짜증남, 화남이 더 많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아픔, 지루함, 답답함, 화남, 짜증남,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씩 버리다 보면 버렸다는 표시로 오는 게 뭐냐 하면 기쁨이 와요. 그래서 부자들이 수행을 하다가 스님 오늘은 마음이 굉장히 텅 빈 것 같고 여유가 있고 기쁘고 즐겁고 편안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가방 속에 들었던 괴로움, 슬픔, 화남, 짜증남, 답답함, 아픔, 그런 것들이 모두가 점점 비워지고 그 빈 공간에 들어온 것들이 바로 그거랍니다. 기쁨, 행복. 우리는 살림살이를 줄일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괴로움, 슬픔, 화남, 짜증남, 지루함, 답답함, 아픔, 그런 것들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그 빈 공간 속에다가 기쁨, 행복, 여유, 배려, 사랑 같은 것을 집어넣어야 된답니다. 그것이 불자들이 갖는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래요. 말은 되게 쉽네. 근데 비우기가 어렵답니다. 불자들이 즐겨야 할 삶의 방식은요, 눈에 보이는 물건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답니다. 많으면 어때요? 필요해서 갖다 놓은 건데. 필요해서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답니다. 그냥 놓고 써요. 그러나 비워야 할 것은 마음속을 비워야 된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늘 괴로움, 슬픔, 화남, 짜증남, 지루함, 답답함, 그밖에 없어요. 눈을 딱 뜨고 나면 오늘 아침 눈을 떠서 너무 기뻐. 그런 적이 몇 번 될까요? 간밤에 안 죽고 내가 살았네. 어머, 기뻐. 눈을 딱 떴어요. 어머나, 있어야 돼도 다 제자리 다 있네. 너무 기뻐. 그런 적이 얼마나 됩니까? 일어나기 싫어서 몸부림치다가 마지못해 막 인상을 쓰고 눈을 탁 뜹니다. 그러고 나서 쳐다보면 짜증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 라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아침도 눈 떴네? 너무 기뻐. 있어야 될 것들이 제자리 다 있네. 쉬울 것 같죠? 쉽지 않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의 가방 속에는 지루함, 화남, 답답함, 짜증남,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들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여행 가방 열었는데 여행 가방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것뿐인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버려야 할 것들은 안 쓰는 세탁기를 버리고 안 쓰는 냉장고를 버리고 안 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걸 버리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내일 모레가 겨울가 나오는 경칩이랍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경칩이 지나고 보름이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답니다. 춘분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봄이거든요. 불자들이 봄이 되게 되면은요, 나를
방해하는 네 가지가 있답니다. 그걸 잘 비워야 돼요. 첫 번째는 졸림, 니다라 그래요. 그냥 뻑뻑 하는 겁니다. 졸림. 나른함, 탄디라 그래요. 그냥 좋은 건 날인데 조용히 눈 감고 있는데 눈도 뜨기 싫고 모든 게 귀찮아요. 그냥 온몸이 그냥 녹작지근하게 쫙 퍼져요. 그냥 하기가 싫어져. 뭐든지 다. 세 번째는 무기력함. 이거는요, 비잠비카라 그래요. 나른함하고 무기력함은 조금 달라요. 나른함은 그냥 푹 퍼져있고, 아우, 하고 있는 거고, 무기력은 손끝 하나 움직이기 싫어요. 왜? 비몽사몽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졸다가 깨다, 졸다가 깨다 막, 잠은 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눈 뜨기가 싫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 그냥 노곤하게 쫙 퍼져 있어요. 그 무기력이라고 그래요. 식곤증. 이거는요, 쌈마다라고 합니다. 쌈이랑 틀립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저 꾹꾹합니다. 밥 먹고 나면 그냥 온몸이 축 처지잖아요. 봄에 오는 네 가지랍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날씨가 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인도는 지금서부터 슬슬 이제 더워질 계절입니다. 3월이잖아요. 한국에서는 3월달 이때는 인도 성지순례를 잘 안 가거든요. 10월, 11월, 12월, 1월 넉 달 제일 많이 가요. 그때가 왜냐하면 제일 선선하거든요. 그런데 11월 중순서부터 12월 1월까지는요, 안개가 말도 못하게 깁니다. 이제 코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2월이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안개도 들끼고 서서히 덮기 시작해요. 3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를 시작한답니다. 근데 이때 성지순례 가면 사실 좋아요. 조금 더워서 그렇지 차는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성지에 가면 이때가 제일 조용해요. 피크가 지났거든요. 딱 좋아요. 그래서 10월 한 중순에 가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그러니까 10월 중순서부터 11월 중순에 가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저 이때 가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요때랍니다. 요때 수행자들이 오는 게 무엇이냐? 졸려요. 인도도 겨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겨울이야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막 가죽 잠바 입고요. 양말 신고 막 오두방정 떨어 추워가지고 얼어 죽습니다. 겨울은 겨울에 거기 떠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 끝나고 이제 인도시고 따는 지금 봄이거든요. 지금 봄입니다. 인도도요. 요때 오는 적이 무엇이냐? 졸려요. 일단 나른하답니다. 그런가 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손가락 까딱하기 싫답니다. 밥 먹고 나면은 더더욱 움직이기 싫어요. 식곤증. 그래서 졸림, 나른함, 그리고 식곤증. 이 네 가지를 알아차리면 수행이 쉬워진답니다. 지금부터 수행은 요 네 가지가 제일 큰 왼수고 적이에요. 그래서 졸릴 때 졸림, 나른함은 나른함, 무기력함은 하기 싫음, 식곤증은 요 네 가지, 세 가지 다 들어가요. 식곤증이 있으면 졸리고 나른하고 무기력해지거든요. 근데 부처님 세 번에 놨답니다. 엄밀히 보면 달라요. 밥 먹고 난 다음에 꾹뻑 조는 식곤증. 그런데 남방 스님들은 있잖아요. 점심 먹고 나면 누구를 만나라고 한참 동안 다들 자요. 제일 더울 때거든요. 그때는 움직여봤자 병나게 딱 좋다고요. 열대지방에서는 인도도 그렇고 남방도 그렇고 있잖아요. 12시부터 한 2시, 3시에는 사람들 걸어다니는 사람 없어요. 우리 이 사인 알지요? 근데 거기는 손을 이렇게 해요. 똑바르지 않고 정신이 삐뚤어졌다고.
그때 돌아다니면 이렇게 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거 제일 뜨거울 때, 왜냐하면 일사병 걸려 자칫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미치지 않는 다음에, 이거 아닌 다음에 누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한 30분 살짝 잔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자는 거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나서요, 10시 반에 점심 먹으면 12시까지는 먹고 나서 쉬어요. 그럼 대략 좀 쉬거든요. 12시가 땡 치면은 종이 딩동댕 하고 울린답니다. 선빵 들어가라고. 그러면 12시에 앉아 있으면은 날씨가 지금 딱 좋거든요. 졸리기도 하고요. 졸리니 당연히 알아차리면 저만큼 도망간답니다. 나른하고 하기도 싫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서부터는 불자들이 깨어 있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어 있으면 번뇌 망상의 마음이 도망가지 않고 더욱더 생생하게 깨어날 수가 있답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리아 막가라고 하는 깨달음, 성스러운 도를 성취할 수가 있답니다. 불자들에게는 살림살이를 줄이는 미니멀이 중요하지 않답니다. 그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졸림, 나른함, 무기력, 그리고 식곤증이라는 것을 줄이도록 하세요. 그게 불자들이 갖는 마음을 비우는 미니멀 삶이랍니다. 물건을 줄일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 슬픔, 화남, 지루함, 답답함을 만들어내는 졸림, 나른, 무기력, 식곤증, 이 네 가지를 완전히 피워버릴 때 감각적 욕망을 바르게 알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불자에는 놓을 때 놓고 쉴 때 쉴 줄 아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랍니다. 그래서 수행을 무조건 막 밀어붙이기도 중요한데요. 쉴 때는 쉬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쉴 때 쉬지 못하면 수행은요 힘들어요. 가끔은 내가 좀 너무 지나치게 치우쳤다 싶을 때는 조금 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정말 지나칠 정도로 수행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좌니까야 1권 15번 크샤트리아 경 3번 구절 이어집니다. 정오에 이르자 새들마저 조용히 쉬고 있는데 정오에 이르자 새들마저 조용히 쉬고 있는데 광활한 숲 스치는 소리가 있어 광활한 숲 스치는 소리가 나에게 즐거움이 생겨나도다. 나에게는 즐거움이 생겨나도다. 정오에 이르자 새들마저 조용히 쉬고 있는데 광활한 숲 스치는 소리가 있어 나에게는 즐거움이 생겨나도다. 정오에 이르자 새들마저 조용히 쉬고 있는데 광활한 숲 스치는 소리가 있어 나에게는 즐거움이 생겨나도다. 3월 3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 함께하게 했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소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 과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진과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지이다. 담마에 위있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까지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덕 높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3월 3일 첫째 주 유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